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공매도 세력의 운명은?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외국인들과 기관 오늘 동반 매도 이유는? 두 번째, 시장은 주도주 중심으로 압축 선별화되고 있고,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전략은? 네 번째, 셀트리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 먼저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 오르면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죠. 다시 역시 신고가. 그리고 셀트리온도 6% 상승을 하면서 40만대 넘어갑니다. 40만 3,500원을 기록하는 모습. 셀트리온 오늘 873억의 외국인 매수. 반면에 헬스케어는 198억 매도. 그리고 또 제약도 194억 매도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셀트리온은 2시 30분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2시 30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였는데 상당히 강력했다. 과연 이것이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워낙 급등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제약도 역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듯이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과 그 다음에 제약이 조금 조정 나오면서 헬스케어가 가장 강력하고, 미리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에 끝까지 제일 꾸준하게 가는 것이 역시 셀트리온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해서 제약이나 뭐 헬스케어가 여기서 조정받고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역시 또 신고가의 모습이죠.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 미국 시장 조정받아도 우리 시장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시장 오늘 모습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또 지수 측면에서는 신고가이지만 하락 종목 수가 많은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지수와 코스피와 코스닥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워낙 잘 안 빠지니까 지수는 자꾸 꾸역꾸역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900억 정도 매도 거래소에서 큰 의미가 없고요. 코스닥에서 그만큼 또 샀네요. 그 다음에 기관들 왜 이렇게 많이 파느냐? 어쩔 수 없어요. 기관들은 돈이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원래 국내 주식 비중이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시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환매,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금융투자 뭐 왔다 갔다 단기 매매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를 외국인들이 1등, 2등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자금의 흐름들이 외국인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고, 특히 이것은 액티브와 패시브가 같이 섞인 관점, 이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 부분도 외국인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되지만, 오히려 과거 스페인 독감을 봤을 때 피크를 쳐야만 그 시점부터 주가는 더욱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상황이죠. 이 당시도 독감 예방주사, 백신이죠. 그리고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지금 이 시점, 마지막 피크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외국인들 움직임을 우리가 11월 달에 쭉 예상을 하고 또 추정을 해 봤는데, 결국 오늘 금융감독원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죠. 11월 외국인들 동향 이렇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주식을 외국인들이 11월 달에는 6조 1250억 샀는데 채권은 팔았습니다. 그동안 10월 달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채권을 사고 안전하니까 주식은 별로 안 사고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11월 달까지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21조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10월 또 11월 달은 많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11월 달에 예상대로 들어왔는데 성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지금 가장 많이 산, 11월 달에 가장 많이 산 외국인들은 영국계 자금이죠. 그 다음에 미국계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아일랜드, 홍콩,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런 쪽은 전부 액티브 자금들입니다. 종목 중심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고, 미국계 자금은 패시브 자금들이죠. ETF를 중심으로 하는 패시브 자금들인데, 이 미국계 자금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되고, 이 미국계 자금들이 9,890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저렇게 많이 끌어올렸다는 것이에요. 11월 달에. 결국은 지수 중심의 시가총액 종목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가장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결국 영국계 자금들 일부는 패시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액티브이기 때문에 주도주 중심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들은 나오고, 또 미국계 자금은 미국계 자금대로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현재 국가별로 우리나라 주식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달 10월 달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에 비해서 작았어요. 그러니까 금액 단위입니다. 그리고 훨씬 작았는데 이번 달 말에 보니까 11월 말에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보다 금액 베이스로서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많아요. 지금 전부 다. 10월 달에는 적었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면은 이거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안 사는 거 아니냐가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은 그냥 보유하고 있던 남아있는 주식들이 주가가 지금 다 올랐잖아요. 올라가니까 금액 개념이니까, 금액 개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커지는 것이죠. 숫자가. 그런 측면에서 비중은 낮아졌지만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작년 연말보다 금액으로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더욱더 사야 되는데, 그럼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돈들의 성격은 ETF,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패시브 자금의 성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이 파란색이 아시아 쪽이거든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11월 달에. 그런데 이 회색선은 선진국이거든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별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전 세계적인 돈, 자금의 흐름은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 11월 달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환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직전 영상에서 충분히 공부를 해봤고요.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자꾸 늘어나는데 외국인 지분율은 그대로 멈춰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계속 시가총액 종목 따라 붙여야 되는데,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종목을 우리가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1등은 삼성전자, 2등은 SK하이닉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것이 3등, 4등, 5등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루하루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패시브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5위까지 내지는 10위까지 종목군들은 일정 비중 다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가총액이 자꾸 커질수록 외국인들은 자꾸 더 살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재 외국인들 비중을 보면 삼성전자는 거의 56.4%나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50%, 그 다음에 LG화학도 42%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56%가 넘어가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 10%, 셀트리온이 2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3등에 있는 바이오, 삼성바이오, 5등에 있는 셀트리온이 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비중은 자꾸 더 늘어나면서 주가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실적이 물론 뒷받침이 당연히 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이익 전망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바로 EPS, 주당 순이익이죠. 이것은 이익이니까, 주식당이니까, 이익 나누기 주식 숫자니까 바로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 높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따라서 다른 신흥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벌써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한 반대로 퍼의 개념으로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이러니까 많이 올랐다. 그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아직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퍼가 아직도 매력적이다. 또 환차익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도 계속적인 증가세, 순이익도 계속적인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지금 신고가 나와야 돼서 우리가 크게 겁낼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이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주도주 맥락권들은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셀트리온 오늘 서정진 회장이 올해 아시아 6인에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 되면 이제 올해 세계인 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또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전체적으로는 61만 7,190주가 감소를 해 있는 상태. 눈으로 우리가 좀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지난 금요일 그랬고, 오늘은 과연 이 외국인들 공매도 세력들, 모간 스탠리가 일단 좀 잡히죠. 아침부터 7만 1000주의 매수 우입니다. 물론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22만 주 매수 우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2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간 스탠리는 우리가 아침부터 매수로 들어오면서 이것은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물량들은 뭐 반반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새로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은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공매도가 지금 풀리고 있는 쇼커버링 플러스 새로운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셀트리온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 주셔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이 치료제 부분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아직 뭐 팩트는 아닙니다. 팩트는 아니지만 지금 수도권을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심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빨리 신속하게 더 긴급 승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투여하자,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물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팩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나름대로 좀 초일기에 들어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는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치료제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실적 추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트룩시마, 램시마, SC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퍼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막대기는 자꾸 커지고 있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과 지금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반도체 시장이 큰 게 아니고요, 당연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 금액 기준으로 보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작년에 290조였어요. 290조 원. 근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작년에 118조 원입니다. 2배 이상이죠, 바이오 의약품 쪽이. 물론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바이오 시밀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셀트리온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셀트리온이 또 헬스케어가 단기적인 조정이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특히 목요일 날은 만기일이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앞두고 조정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란 측면이죠.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오히려 또 이 치료제 부분에 뭔가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강력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분위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적인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셔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